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라이즈 스쿨의 나무위키 손성민입니다. 요즘 검찰개혁이란 주제가 참 핫한데요.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구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근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에서는 공수처 반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도대체 공수처가 뭐길래 이렇게 양 진영에서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다뤄볼 주제, 검찰개혁과 공수처입니다. 검찰개혁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가장 문제제기가 많이 된 점은 바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강력한 상명하복 문화인 검사 동일체라는 문화와 함께 검찰의 자정작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외부의 견제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검찰 내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되기 어렵고 이것이 기소로 이어지기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는 1996년 이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입니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국회의원, 장관, 장관급 공무원, 차관,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민주당의 정당이나 진보 측에서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검찰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비판받는 만큼 검찰 외부에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면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내용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안입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그중 1명을 골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4당 합의안과 골격은 유사하지만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또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한 점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했다는 점도 합의안과 다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과 공정수사란 이름 아래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만들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좌파 폭정을 막겠다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한국당을 비롯한 공수처 신설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수처가 설치되어선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편향된 공수처 조직의 구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추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죠. 이 중 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정권에서 기본적으로 5명을 채우고 야당목 2명도 한국당 1명, 그리고 친여 성향의 야당 1명씩으로 배분하게 되면 사실상 7명 중 6명을 장악하게 돼 정권이 공수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에서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편향된 조직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사건을 맡게 되므로 사실상 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을 비판하면서 이와 똑같은 기능을 갖춘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대로라면 공수처가 슈퍼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견제수단이 없는 검찰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모양새의 권력을 지닌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윤은걸 전주지검장은 이미 공수처가 도입된 나라는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 국가들로 우리와는 사법체계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안을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등이 공수처 도입의 긍정적인 사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탐호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 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 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이지만 소신 발언으로 이슈가 되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역시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권력기관이 또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열망을 담아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드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는 찬성층.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엔 동의하지만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측. 이 둘의 입장이 치열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또 다른 안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